Okay, hello everyone. This is Christine. 여러분, 영단기 토플 실전 리스닝 이제 1강 보도록 할게요. 1강인데 저는 이 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릴 거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문제들을 갖다 풀 때 어플라이가 되는 문제 이용과 꿀팁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 페이지 12페이지랑 25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따로 적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 숫자도 돼 있어. 그냥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돼. 실제 시험 칠 때 컨버세이션을 2개 듣게 되고 강의를 4개 듣게 되신다고 OT 때 설명드렸죠. 그럼 컨버세이션 들을 때 꿀팁. 컨버세이션 어떻게 들어야 되냐? 첫 번째로 가장 큰 흐름은 문제 이용과 문제와 요청 그리고 해결책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실전반인데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 대화는 무조건 학생이나 또는 교수가 어떤 문제나 요청을 하면은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큰 흐름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도입부에서 항상 주제어가 걸려요. 항상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주제어는 도입부에서 거의 다 걸려. 왜냐면 이거는 미국적인 특성 때문이야. 미국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지. 개인주의, 이기주의랑 달라.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야. 알겠죠? 개인주의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들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직선적이야. 그치? 그래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난지 넌지 이렇게 주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왔는지를 갖다 바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자기가 온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앞에 집어넣으려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소위 예의 막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그죠?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도입부에서 주제어를 잡은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쫙 진행될 거 아니에요. 세부 사항 중에서 시험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유야, 이유. 내가 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 수업을 왜 들었는지. 교수가 아웃라인을 추천했으면 아웃라인이 왜 중요한지. 이유. 내가 이번에 우리 데드라인이 마감 기한이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연장된 이유가 뭔지. 교수님한테 내가 인강 듣고 싶은데 너 인강 듣는 이유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항상 이유야, 이유. 이유가 꼬신 이유는 당연해. 토익이랑 토플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나는 남산 B 놀러 갔다 이거 나오면 B에 들어갈 단어 중에 맞는 것을 을을리가 이거 찍는 게 토익인 거고 토플은 얘는 남산에 왜 갔어? 이걸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 남산에 꽂히면 안 돼. 남산 막 적고 앉았다.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목적, 이유 이런 거 드러내셔야 돼. 꽃이야 그게. 그리고 또 뭘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 또한 중요해요. 구체적인 예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야. 이 정보가 오죽 중요하면 예시까지 갖다 댔을까 이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 기숙사 사감한테 저 요새 우리 방 너무 추워서 그런데 우리 방에다 인솔레이션 단열 시스템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상대방이 깠어. 야, 안 돼. 단열 시스템 설치하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렇게 안 비싸던데 내 친구 탐이 그러는데 걔네 방에 단열 시스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난방비가 확 줄면서 돈을 더 절약했대요. 지금 내 주장 얘기하다 뭐 갖다 댔어? 구체적인 탐이라는 사람의 예시 갖다 댔죠. 요거는 앞에 있는 내 주장이나 이유가 뭐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건 늘 시험 문제 나오지 당연히.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드는 건 늘 중요 부분이다. That's that.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example을 보시는 거야. 프로페서가 야, 너 프레젠테이션 토픽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학생이 교수님 근데 당근이나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갖다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전자 때문이래요. 전 그걸로 프레젠테이션 하게 해요. 교수가 그게 진짜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재밌잖아요. 요거야. 그러면은 문제를 뭘 물어보겠어요? 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선 1번 보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뜰 거 아니에요. mp3 파일 들으면서 문제 못 봐? 아시죠? mp3 들을 동안에는 문제 하나도 안 보여요. 사진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시거나 뒤에 이제 문제 푸실 때 항상 뭐 하셔야 돼? mp3 파일 듣는 동안에 문제 보시면 안 돼. 문제 보면서 이렇게 mp3 파일 들으면서 문제 보는 거면 시간 낭비야 그냥.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됐죠? 예.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우선 정확하게 읽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리스닝은 3분 5분 정도 듣고 나면 들은 자기가 되게 대견한가 봐.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보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니까. 아주 오늘 살다 죽을 사람처럼 문제를 안 읽고 보기 막 보면서 안 돼. 문제에서 주어지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보기에서 내가 들은 것만 찍어야지. 아니야. 이건 청취력 테스트가 아니라 논리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는 포인트를 잡고서 어프로치를 하셔야 돼요. 문제 이용은 컨버세이션은 달랑 3개. 주제, 세부사항, 추론 문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면은 80 플러스 강의 중에서 문제 유형과 시그널 강의가 있어. 그거 들으시면은 문제 유형별로 시그널이라든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를 갖다 계속 훈련을 해드려요. 그리고 보기를 갖다 스캐닝 했었을 때 주제 패러프레이징 느낌이 있으면 정답이 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내가 저 방 더럽게 추워서 그러는데 인솔레이션 단열 시스템도 설치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 타미가 어쩌고저쩌고 기억나죠?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학생이 타미 왜 언급했어? 학생이 탐이 왜 언급했어? 그럼 뭐 설명하기 위해서야? 오늘 주제인 인솔레이션 설치 강조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주제랑 가까운 느낌이 있으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야. 왜냐면 리스닝은 큰 그림이 더 핵심이야. 큰 그림. 왜 그러냐면 리딩은 리스닝이랑 스크립이 글자 개수가 리스닝이 좀 더 길어요. 리딩보다 실전 수준에서는. 근데 리스닝은 문제 다 듣고 난 다음에 몇 문제 떠? 5문제 아니면 6문제 뜨죠. 근데 리스닝은 몇 개 나와? 10몇 개 나오지. 그러니까 리스닝에서 듣는 리스닝보다 리딩이 훨씬 더 짧은데도 문제 개수는 2배가 더 많잖아. 라는 건 리딩은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세세한 내용들을 물어보겠다는 거야. 하지만 리스닝은 굉장히 길게 들려주긴 하지만 5문제밖에 안 낸다는 거는 둘이 뭉실한 덩어리들만 낸다는 거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대부분 중요한 거는요. 주제랑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야. 맞죠? 그래서 보기 스캐닝을 한번 해봤을 때 주제 패러프레이징 느낌이 있으면 웬만하면 정답돼요. 됐죠? 요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나? 나 프레젠트 토픽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너 야채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야채 싫어해. 또 그 이유가 유전자 때문인데 그거 대해서 쓰려고 정말이야? 뭐 어쨌든 이거지. 1번 볼게. 얘 왜 왔냐 이거야? A번부터 오면은 프레젠테이션 토픽까진 맞아. 근데 프레젠테이션 토픽 갖다가 정할 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아니지. 방금 전에 들으면서 프레젠테이션 토픽을 갖다 선택할 때의 중요성을 들은 적 있어요? 없지. 뭐 만들었어? 얘 프레젠테이션 토픽이 뭔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을 만들고 싶으면 the information about the topic for the presentation 이러면 정답되지. 그러니까 이거 주제에 어는 맞긴 맞는데 쓸데없는 정보를 집어넣었다. B번 볼게요. 학생 topic for presentation perfect 하네. 나도 봐. C번 볼게요. 아까 유전자 나오긴 나왔잖아. 근데 유전자는 어디 나왔어? 뒷부분 나왔지. 뒷부분 나온 건 뭐야? 세부사항 마이너로 오답. D번 보면은 vegetable 나오긴 나왔지. 근데 이것도 뭐야? 세부사항 오답.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B번 정답. 이해됐죠? 다시요. 오답 패턴. 정답되는 단어 앞에다가 교묘하게 다른 거. C번에 세부사항의 귀에 꽂힌 단어 그대로 끌어다가. D번 역시 세부사항에 나온 단어 그대로 끌어다가. 됐죠? 그리고 2번 볼게요. 얘에 따르면 어떤 바이올로지스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베지터블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 왜 싫어한다고 얘기했어? 이건 단순 세부사항이야. 왜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유전자 때문에 싫어한다 했잖아. 유전자 어디 있어? 유전자? A번에 있잖아. 그치?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2번은 무슨 문제야? 세부사항이죠. 세부사항의 꽃은 내가 뭐라 했어? 이유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지. 괜찮아. 그러니까 어감 중에서 이유 들어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아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베지터블을 싫어해. 왜냐하면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뭔가 좋아해, 싫어해 같은 어감 들어가 있는 게 뒤에 이유가 잘 붙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 되는 거야. 뭘 좋아해, 싫어해. 너 라이팅 아웃라인 하는 건 중요해.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 그리고 3번 볼게요. 이 말 왜 했냐 이거야. 이거는 의도 추론 문제거든요. 의도 추론인데 다시 들려주는 거 Isn't that just made up story? 요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들려주는 거 Isn't that just made up story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추론 문제는 다시 들려주는 것보다는 앞뒤 상황이 중요해. 앞뒤 상황. 뒤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Even if it turns out to be wrong. 뭐일지라도 아닐지라도. 그럼 교수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 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아닐지라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수가 A는 위에 나온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서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너 지금 얘기한 거 거짓말이지. 이거 같죠? 그럼 그 느낌 찍어. 3번에 이 말한 의도는 너 지금 얘기한 거 거짓말이지. 뭐 이 느낌을 찍어요. 몇 번으로 돼 있어? 거짓말이다라는 거.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느낌 몇 번에 있어? C번에 있지. 학생이 발견한 리서치가 might not be true.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즉 거짓말일 수도 있다. 정답 C번. 그리고 A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A번 보면은 메이크업 스토리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지. 이거 안 돼. 이렇게 다시 들려주는 거에 들어가 있는 단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정답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A번은 그런 패턴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느낌 돼서 오답이 돼. 예를 들면은 너 그거 거짓말이지. 보기 중에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 찍은 거야. 이거 무슨 개미 논리야.
너 장학금 받으려면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을 갖다 왜 했냐고. 메이크업 스토리라는 얘기를 왜 했냐고. 이렇게 찍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거는 C번 되는 거야. 이거 다시 들려주는 거 말고 뭘로 푸는 거다? 앞뒤 상황으로 푸는 거다. 이거 끝이야. 다시 문제용 보시면 1번이 뭐야? 주제. 2번이 뭐였어? 세부사항. 3번이 뭐야? 의도 추론. 다시 한 번 더. 1번은 주제는 대부분 위에 위치해요. 그리고 맞는 주제 끌어다가 다른 내용 집어넣어서 오답. C번은 마이너한 내용 끌어다 오답. D번 역시 마이너한 내용 끌어다 오답. 됐고 2번 세부사항의 핵심은 뭐다? 이유 물어본 거야. 좋아해 싫어해 이유 붙으면 그거 시험 문제 들어가. 3번 문제 의도 추론 일부분 다시 들려주고 이 말 왜 했어? 라고 물어봐요. 다시 들려주는 거 말고 앞뒤 상황. 우리 뒷내용 들어보니까 학생이 뭐라 그랬어? 아닐지라도 뒤에 잘렸지만 여러분 책 보시면 아닐지라도 재밌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여기 대놓고서는 막 student lie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might not be true. 그래서 정답 C번. 이해됐어요? 여기 문제 이건 끝이야. 됐죠? 예. 그리고 다음번 거 강의 컨버세이션 이게 끝이야. 강의는 그럼 어떻게 되냐? 강의가 훨씬 더 부담스럽지. 근데 재수없게도 강의가 4개 나오잖아. 대화는 2개 나오는데 차라리 대화를 좀 많이 내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화도 다 못 맞춰갖고 와.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더 잘 맞춘다니까. 대화는 어떤 분들이 못 맞추냐면 약간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 막 정말 막 분석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못 맞춰. 그러니까는 뭐 대화라고 굳이 쉽고 강의라고 굳이 어렵고 이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대화도 꿀팁이 있다니까. 보여드리면 강의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쓰여져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정보 전달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왜 위험할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을 해준다는 거는 대부분 강의의 주제어를 우리가 아는 걸 집어넣겠어? 모르는 걸 집어넣겠어? 모르는 걸 집어넣지. 그래야지 정보를 전달해 줄 게 있지. 아는 내용 집어넣으면 너 다 알잖아. 그리고 끝인데.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모르는 내용이 많으면은 못 들어. 이게 우리가 리스닝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이제 무식하면 안 들린다고 한국말로 된 것도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 막 어려운 거 나오면은 내가 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귓등으로 날아간다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이야.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경지식 강의라든지 배경지식을 좀 따로 꾸준하게 보는 게 좋아요. 책을 보더라도 주석이라든지 이런 각주라 그러나 이렇게 배경지식 조금씩 집어넣는 거 있거든요. 또는 이제 제가 찍은 강의 중에서 뭐 2015년, 2016년 기출 내용을 넣어가지고서 업데이트한 배경지식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냥 한번 쫙 정리해 두면 나쁘진 않으니까. 됐죠? 그리고 노테킹 분명히 여러분들 물어보실 거야. 노테킹은 안 해도 돼. 난 안 하고 푸는데. 근데 노테킹은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쌤은 잘 듣잖아요. 근데 노테킹 한다고 뭐 더 잘 들려지나? 안 그래. 노테킹은 기본적으로 노테킹만을 위한 연습을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막 어떤 문제집 보면 막 약어 같은 거 써놔서 막 약어 외우고 앉아있어. 그러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한 번이라도 치신 분들은 실전반이니까 시험 한 번이나 치신 분들은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테킹 볼 시간이 없어. 뭔가 적는 건 되게 열심히 적거든. 보고 풀 시간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 그래서 안 보고 풀어 막. 그렇죠? 그 노테킹 자체는 별로 시험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 25점, 26점 맞는 데는 노테킹은 뭐 그러니까 노테킹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은 정말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그 확실함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시그널 같은 거 귀에 꽂아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적지 말라고 해도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확신이 점점 생기잖아. 그럼 그 부분 몇 개 끄적끄적 적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노테킹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출제 포인트를 못 잡으시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때 어느 부분을 노테킹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나요? 어떤 어감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어떤 어감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지는 수업 시간에 내내 설명드리잖아. 나는 그 어떤 수업에서도 노테킹을 연습시키거나 노테킹을 위해서 강의를 듣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알겠지? 노테킹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부분마다 출제 포인트가 확실하게 잡히면 그 부분을 내가 적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거 나오나 보다 몇 개 적는 거 있잖아. 그것들이 이제 노테킹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딱 쳤었을 때 정말 내가 예측한 게 떴어. 그럼 아까 적은 거 기억나잖아. 그거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지. 알겠죠? 뭔 얘기인지. 노테킹 자체를 질문하시면 안 돼. 그리고 노테킹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고민은 뭐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포인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냐면 우리가 다 들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포인트들 갖다 잡아내는 게 지금 우선 순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린다고 짜증 좀 내지 마. 나 정말 내가 무슨 리스닝 하면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늘 미안해야 돼, 왜 내가. 안 들리는 거를 짜증을 내지 말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이게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문제집도 썼지만 우리 동굴 속에 오래 있는다고 어두움이 밝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어두운 거에 익숙해지는 거지? 리스닝도 그래. 여러분들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서도 점수가 그냥 나오시거든? 점수가 나오는 게 본인이 듣는 양이 되게 많아져서 시험 점수 나오는 거 아니야? 내 페이지에 후기 같은 거 보라고. 그 어떤 누구도 쌤 저 이번에 되게 잘 들어서 점수 떴어. 이런 애는 없어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 들리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약간 이런? 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안 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때까지 안 들릴 거니까 그거 자체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가끔 들리면은 들리네? 감사하네? 그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점수만 맞으면 된다는 거에 집중하세요. 시험이니까 점수는 나온다. 안 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냥 점수가 나와.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결국 렉처 들을 때 꿀팁은 뭐냐면은 그냥 모르고 안 들리지만 그냥 해라 이거네. 이게 맞아 결국. 다들 그래.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 뭘 질문하든지 다 내가 들었던 질문들이야. 그럼 또 깜짝 놀란다? 쌤,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하나요? 막 이래. 여러분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고민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늘 고민하고 있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중요한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상황이 안 들리니까 막 이러지 말고 지금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계속 문제를 푸시고 쉐도잉을 하시고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시고 출제자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냐 이거야. 이유, 예시, 용어 설명, 강조, 감정, 열거, 화제 전환 요거 페이지 13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소위 얘기하는 시그널 그래, 시그널. 근데 여러분 don't get me wrong.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이유니까 막 because 언제나 내 because만 나면 잡아먹어버릴 테야. 아니야. 이유를 항상 because만 갖다 대면서 이유를 얘기하나? 그러진 않잖아요. as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the reason why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강조하는 것도 말이야. important 이게 아니야. 단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감이야, 어감. 그냥 스크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감. 이거는 막 어떤 사람들 그래 이제 시그널이 없어졌다. 안 그래. 시그널은 없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화제 전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정보 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부분 교수가 얘기할 때도 이거 시험지 낼 것 같으면 강조어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 가르치기 편하게 요런 어감들이 들어가는 건 드러내셔야 돼요라고 묶어놓은 게 시그널이야. 됐어요. 그래서 시그널들은 크게 이런 어감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나 이거 일일이 설명 안 드린다. 나중에 만일에 이거를 전혀 못 잡으시면은 80플러스나 이런 문제이용 강의들부터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확실히 잡으시면 되고. 끝난 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봐. 불경 보듯이 그치? 봐 그냥 한번 쫙 보는 거야. 그림 감상하듯이.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책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오는 샘플을 한번 보시면 전체 내용 말고 전체 내용 중에서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내가 한번 뽑아봤어. The water distribution system known as aqueduct. 아유 귀찮아. 이거 앞뒤로 이렇게 해야 되네. known as. 모르는 용어 설명. 여기 단어 없지만 여러분 known as라는 건 알려져 있는 이런 거야. 알려져 있는. 여러분 오늘 토플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험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토플이라고 불리우는 시험에 대해서 볼까요? 라는 건 토플을 학생들이 안다고 모른다고. 그 대신에 난 토플을 뭐 할 거라고. 니네 모르는 거 아니까 내가 설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제 돼버리는 거야. 모르는 용어. 아코더시 오늘 주제야. 아코더 단어 모른다고 쫄 필요가 없지. 왜? 뒤에 계속 설명할 거야. 6분 내내 아코더 뭔지 설명할 거야. 그 중에서도 뭘 들으시라? 특징 열거되어 있는 거, 이유, 예시 갖다 대는 거, 비교 내조하는 거, 이런 것들 들어내시는 거예요. 주어가 나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나로 돼 있는 거. I'm sure you are already aware that reliable water supply is essential for cities. I mean. 여러분 어쩔 때 교수가 I mean 이런 거 써. 강조할 때. 앞에 있는 거 다시 붙들고 쓸 때 I mean, in fact, the thing is 이런 거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그널 되는 거야. 이거 요약하면 뭐가 돼요? 물 서플라이는 되게 중요하잖아 이거지. 당연히 물 중요해. 물 없으면 우리 죽잖아. 결국 근데 이 말하는 것도 뭐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코더 설명하기 위해서지. 됐어요? 물이 중요해. I should point out. I should point out 뜻 뭐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거지. I should point out tha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해. Roman Empire가 become one of the largest Asian empires. 얘가 가장 큰
empire, 왕국이 되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야. 뭐 없이는 without these advanced water distribution system. water distribution system이 뭘 받을 것 같아요? 아쿼덧을 받지. 즉 이거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쿼덧 없이는 로마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어. 결국 이 말하는 것도 뭐 강조하기 위해서야? 아쿼덧 강조하기 위해서지. 항상 그림 잡으셔야 돼. The aqueduct were built after first. first 나온 거 보니까 뭐도 있겠어. second도 있고 third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한다는 거야? 열거한다는 거야. 열거. locating a water source. 맨 처음에 뭐 하래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으래. also signal. also 또한 뭐 해야 된대요? They looked for sources at a higher elevation. 이왕이면 고도 높은데. 아쿼덧이 수로야 수로. 즉 이거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오늘은 수로에 대해서 쓸 거야. 이거 중간중간 잘랐지만 수로인데 어디 수로냐면 로마 수로야. 로마 수로. 뒤에 얘기한 게 로마 수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로마 수로 없이는 로마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을 거야. 로마 수로의 중요성 강조. 그 다음에 로마 수로를 짓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로를 짓기 위해서는 가능이면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늘 그렇지만 문제부터 읽으시라고. 이거 얼마나 안 읽고선 문제 푸시면은 내가 이걸 지금 몇 번을 얘기할까? 문제 꼭 읽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 유형이 4개예요. 주제, 세부사항, 추론, 구조 문제. 문제 유형 4개. 그리고 귀에 꽂힌 몇 개의 단어 갖고 문제 풀면 안 돼. 주제랑 가까운 보기가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잘 들으신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expensive. 뭐 미국 가서 사기 하려고 이런 expensive, free 이런 거 되게 잘 들으시거든? expensive라든지 뭐 도쿄, 일본 막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같은 거 되게 잘 들으시거든? 근데 출제자가 여러분이 이 단어 잘 듣는 거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면은 이걸 그냥 보기에다 갖다 냈다는 건 그거 정답되게 안 내겠지. 왜냐면 이 단어만 잘 듣는 거 아잖아. 전체 문맥은 놓친 채로. 그래서 여러분 귀에 꽂힌 단어들이 보기에 있으면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됐어? 예, 그런 거야.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주제가 뭐냐 이거야 주제. 오늘 주제 한 단어로 뭐였죠? aqueduct이지. aqueduct. A번부터 볼게요. arcade의 surface construction process? 과정? 방금 전에 들은 것 중에 과정 있었나? 없었지. 짓는 과정은 없었잖아. 만일에 굳이 과정을 얘기한다면 가장 끝부분에 물을 찾고 그리고 높은 데 있는 물을 찾아라.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한 내용 되겠죠. 그리고 C번 볼게요. 아쿼더 짓네. 괜찮네. 근데 아쿼더 짓는 동안에 뭐 하대? 개고생했대. 안 되지. 개고생은 안 들어갔잖아. B번 볼게요. water distribution system이 아쿼더 받잖아요. 근데 아쿼더를 필요한 이유는 뭐만 받는 거야? 물이 중요해서. 물만 받네. 물의 중요성. 이것도 마이너해지네.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D번 정답 되는 거지. D번에 Ancient Roman Technology가 뭘 받아요? 아쿼덧을 받지. 아까 로마가 만든 수로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거의 특징.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제어로 알고 있는 아쿼덧 갖고서는 다 어떻게 돼버렸어? 오답 만들지. 그리고 아쿼덧을 말을 갖다 어떻게 바꿨어? Ancient Roman Technology를 말 바꿔서 정답이 돼버리지. 그래서 정답 D번이다. 됐죠? 2번 볼게요. to click 나온 거 보니까는 열거했겠네. 아까 우리 들은 것 중에서 열거한 거 뭐 있었어? 시그널? First, second, also 있었죠. 첫 번째 뭐 찾으라 그랬어? 물 찾으라 그랬지. 그리고 또 한 게 뭐면 좋다 그랬어? 높은 데 있으면 좋다 그랬지. 물을 몇 번 했어? 물. A번. 그리고 높은 데 있으면 좋은 거 몇 번 했어? 높은 데. 패러프레이징 돼 있어요. 높은 데. D번 정답 되겠네. 밑으로 떨어지는 pathway.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물을 높이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D번. 그래서 A번하고 D번. 요거 투클릭 문제니까 세부사항이니까는 예측해서 그거 듣기만 하면 요거 문제 푸시거든.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어렵지 않아. 세부사항은 근데 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시그널 같은 게 계속 귀에 꽂혀야 돼. 됐죠? 네.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이런 게 구조 문제야. 그냥 구조 문제 말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Y맨션 문제야. Y맨션 문제. 네, 수업 시간에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Y맨션 문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수가 얘기한 모든 말의 의도는 다 뭘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인 아쿼덧의 특징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보기 스캐닝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기 중에서 주제랑 가까운 거 있으면 그거 정답 된다고? 보기 한번 보면서 오늘 주제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주제에 있는 거. 나 오늘 주제에 있는 거 찾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어 단어가? 아쿼덧이지. 근데 아쿼덧은 없잖아. 아쿼덧 말 바꿨겠지. 아쿼덧을 뭘로 말 바꿨을 것 같아? 찾았어? 몇 번 같아? D번이잖아, D번. Specific Water Distribution System이 뭘 받아?
아코덧 받지. 그러니까 D번 보면 뭐가 되냐면 얘들이 아코덧을 왜 지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무조건 정답되지. 왜냐면 나머지 거에 주제가 없잖아. 누군가 이러겠지. 쌤 B번에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아 당연히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지. 하지만 이 물 중요가 오늘 주제야? 아니지. 물을 중요해서 결국 뭐 지은 거야? 물이 중요해서 아코덧을 지은 거지. 그래서 B번이 정답 안 되지. 무조건 D번으로 귀결되지. 이해됐죠? 이게 Y멘션 문제 푸는 방법이야. 주제랑 가까운 거. 세부적인 거보다 좀 더 넓은 거. 그렇죠? 보기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거. 안 들어도 문제 풀겠네 이거는. 그치? 4번 볼게요. 이거 역시 무슨 문제야? 추론 문제야. 일부분 다시 들려주는 거야. 여기 아까 보시면 뭐였냐면은 요것도 안 들려준 거긴 했는데 waste of time이래. 내가 뭐 하는 게 comment on this. 뜻 뭐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떠드는 건 시간 낭비다 이거지. 좀 더 떠드는 건 시간 낭비래. 내가 이거 갖고 문제 못 푼다 그랬죠. 앞뒤 상황 볼게요. 앞부분 한번 볼게. 내가 확신하건대 you already aware that reliable water supply is essential for status. 내가 확신하건대 니네 you가 누굴 가르쳐? 학생 가르치지. 니네 이미 알 거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I mean, people are not able to sustain their lives without sufficient amount of water. 물 없이는 못 살잖아. So, waste of time이야. 더 많이 떠드는 건. 이거 왜 얘기했냐 이거야. 앞부분에 이거 한다는 거는 말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말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니들이 이미 뭐 해서? 니들이 이미 알아서 얘기 안 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어감을 찾으셔. 다시 들려주는 거 의미 없고 앞뒤에 있는 어감 찾아. A번부터 볼게요.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아니지. 알 필요는 있지. 근데 애들이 이미 알아.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생들 already know 그럼 정답되지. 학생들이 already know about the importance of water 그럼 정답되지.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야. B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여기 waste of time 있는데 여기 보면 또 waste of time 있지. 요거 이렇게 돼버리면 개미 논리라고 얘기했지. 요런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C번 볼게요. 학생은 이미 알아. 그러네. 학생 already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water. C번 정답 되겠네. 이미 알아서. D번 볼게요. 워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떠들 거래. 아닌데 더 떠들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근거 문장 잡아서 니들이 다 알아서. 안다는 거 몇 번 했어? C번. 이 추론 문제. 다시 들려주는 거 붙들고 앞뒤 상황.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강의에서. 근데 이거 지금 브리프하게 다시 책이 있는 거니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거야. 더는 자세하게 못해. 알겠죠? 왜냐면 실전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숙제로 뭘 해갖고 오시면 되냐면은 액츄얼 테스트 2를 액츄얼 테스트 1의 셋 1 3개를 갖다 다 풀어갖고 오시는 거야. 한 번에 셋 1개를 다 푸세요. 그 다음에 강의 3개를 연결해서 보시는 거야. 알겠죠? 이 숙제할 때 포인트가요. mp3 들으면서 문제 보고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험 칠 때 mp3 파일 들을 때 문제 안 보여줘. 시험이랑 똑같이 푸시는 거야. 실전이랑 똑같이. 못 들었다고 문제 빈칸으로 남겨두면 안 돼. 시험 칠 때 빈칸으로 남겨놓을 거야. 시험 칠 때 빈칸 남겨놓으면 화면 안 넘어가. 반드시 찍어야 돼. 우리 어차피 찍어야 돼. 문제는 다. 정확히 알고 푸는 거 없어. 그러니까 찍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빈칸 남겨놓지 말고 반드시 찍으셔야 돼. 하지만 찍은 문제는 표신 좀 해놔. 찍었는데 우연찮게 맞잖아? 그럼 나 맞았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 조금이라도 헷갈린 거는 설명을 다 들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찍어서 맞추는 건 시험장 가서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한 세트는 17문제잖아요. 예, 강의 컨버 하나랑 강의 2개 듣는데 컨버는 1개 들으면 5문제, 강의는 6개, 6개에서 해서 총 17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17문제 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0분이 주어지거든요. 예, 10분 동안 17문제를 푸셔야 돼. 근데 이거 일부러 시간 재면서 막 10분 동안 17문제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간은 훈련을 계속하면 알아서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리스닝은 막 리딩처럼 일부러 시간을 갖다 연습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과목이야. 문제 유형과 어느 정도 감각을 키우고 나면 시간을 시험 치러 가면 보통 한 뭐 1분 요 정도 남겨놓고 딱 끝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거니까 굳이 시간을 막 재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서툴러도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푸시면서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면 점점 줄어드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액츄얼 테스트 1-1부터 볼 테니까는 여러분들 액츄얼 테스트 1의 셋 1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어. 오케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